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기죠. 직업 상담학 첫 과목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실기, 말만 들어도 벌써 울렁증이 있고 어려운디, 많이 외워야 하는디, 많이 써야 되는디, 쓰는 시험인디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습니다. 필기는 첫째,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 즉, 바다와 같은 공모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필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소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생소하고 용어가 낯설었어요, 용어가 뭐 인지 그러면, 근데 지금 인지 그러면 자동복으로 인지 대가리지, 정서 마음이고 흥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필기에서 초벌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맛있게 잘 대표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소했고 분량 범위가 넓고 낯설었다라고 하지만 실기는 낯선 게 없죠. 왜? 필기에서 일단 초벌을 했기 때문에요. 생소하지가 않아요. 분량이 적어요. 즉,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겁니다.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것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물 빼는 겁니다. 물 빼서 6점짜리 10개, 큰 고기 6점짜리 10개만 주워오면 합격입니다. 벌써 쉽잖아요. 6개 쓰면 합격이에요. 10개죠. 6점짜리 10개 주시면 합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부터 10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직업상담의 기초 쭉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요, 18문제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직업 상담학이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8문제, 7문제, 기본 베이스 6문제, 6, 7, 8. 7문제가 출제돼도 40점, 42점입니다. 5점짜리를 감안하더라도 40점은 60점 합격점에서 40점을 직업상담학에 차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범주에서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찍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기와 마찬가지로고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외울 건 내 것으로 철저하게 습득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직업상담의 기초 갑니다. 비에스텍이라는 상담의 기본 원리 학자입니다. 비에스텍. 우리 실기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인문학적 소설책 본처럼 눈으로 보면 돼요. 이걸 외울 거 없습니다. 인문학으로 소설책 보듯이 저는 교수님 인문학 지금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봐도 돼요. 간단하죠. 근데 비에스텍이라고도 하고요. 비에스텍이라고도 하고 비스텍이라고 합니다. 비스텍 뭐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뭐 사회복지사 1급이나 뭐 다른 뭐 청소년 상담사나 다른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된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험용이라고 그래요. 보험용. 혹시 나오면 6점짜리 나오면 6점짜리 날려먹거든요. 그래서 보험 듣는 겁니다. 보험용은 너무 깊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용이에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로 쭉 보는 겁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쭉 나오는데 모르면 손도 못 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 번쯤 나올 만한 겁니다. 대신에 이런 걸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내용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양념입니다. 양념. 즉 실기시험은
공부하는 방법이 특히 더 중요해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비빔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비빔밥은 또 집집마다 틀려요. 어떤 집은 고사리를 넣고, 어떤 집은 고사리를 안 넣고, 어떤 집은 도라지를 넣고, 어떤 집은 도라지를 안 넣고, 어떤 집은 참기름을 넣고, 어떤 집은 들기름을 넣고, 상관없어요. 그냥 비빔밥이에요. 이걸 들기름을 넣니, 참기름을 넣니, 뭐 고춧가루를 넣니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념이기 때문에요. 그냥 재료예요, 재료. 골라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너무 잘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국문학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타당도 있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대충 글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첫째, 타당도 있게 맞냐 안 맞냐. 필기는 신뢰도로 봐야 돼요. 1번의 답이 1번이면 갤라트 1번. 그러면 갤라트는 항상 1번이에요. 이게 신뢰도로 가야 돼요. 하지만 실기는 타당도로 가야 돼요. 읽어보고 맞냐 안 맞냐 이 타당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는 건 타당도 있게 이 재료를 갖고 골라서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내 맘대로 비비면 됩니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도 좋고 양념이 적게 들어가도 좋고 양념이 정확한 그램수가 안 들어가도 좋고 그냥 대충 비비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대충 비벼서 맛있게 먹으면 합격입니다. 이 스킬을 저와 함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 적어놓고 쭉 개별화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개별화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외워도 돼요. 보험용은요, 그냥 딱 3개만 외우면 됩니다. 비밀 보장의 원칙. 이건 기본 아니에요. 비에스틱이건 비스텍이건 비스켓이건 이건 기본이죠. 비밀 보장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수용의 원리. 이건 쉽죠. 아, 나머지 다 버리고 3개만 외워야겠다. 보험용이니까 쓰는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비밀 보장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수용의 원리. 비에스텍의 상담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쓰쇼. 이러면 이거 나오면 보험용 6점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험용 3개만 수용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이건 쉽잖아요. 그리고 쓰는 건 인문학 글짓기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거 기본 아니에요. 자기 결정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주어가 상담자는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를 말한다. 얼마나 쉬워요. 수용의 원리. 내담자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잘 받아줘야 한다. 이런 거 우리 필기 때 다 배웠잖아. 일무공할 때 공감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인격체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이런 거 글짓기 쓰면 돼요. 이런 건 채점자 정답표에 없어요.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그냥 채점하는 겁니다. 아, 이걸 썼네? 아, 이 사람 이걸 알고 있구나? 6점 하고 넘어가요.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김덕기 교수의 얼굴에 대해서 쓰십시오. 3가지 쓰세요. 1번, 김덕기 교수 잘생겼다. 제가 이렇게 착복을 한 겁니다. 2번, 김덕기 교수 멋있게 생겼다. 3번, 김덕기 교수 피부가 좋다. 다 정답이에요. 3개의 이 글씨가 틀리더라도 다르더라도 다 정답이에요. 왜? 타당하니까. 여기서 이제 오답은 김덕기 교수 재수없게 생겼다. 이런 건 오답이죠. 이런 것처럼 채점을 주관적으로 타당도 있게 채점하는 겁니다. 너무 글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글씨는 그냥 비빔밥을 비비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 적게 들어가도 합격이다. 재료를 내가 좋은 거 선택해서 아름답게 글짓기 하면 된다. 말짓기. 이런 말이 말짓기. 2차는 실기는 말짓기 시험이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보다는 타당도 있는 말짓기 대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보시고요. 설명은 글짓기 하자. 통과. 이러면 쉽습니다. 상담의 목표. 목표 뭐 좋게 하려고 상담하는 거죠. 볼 거 없습니다. 의사결정 뭐 필요 없고요. 직업상담 뭐 볼 거 없습니다. 다 상식입니다. 직업상담의 목적 뭐 좋으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스버스의 상담상 이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기스버스라고도 하고 기즈버즈라고도 하고 기스버즈라고도 하고 다 용어가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말하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기스버즈. 기스. 1차 때 했죠. 1차 때 했기 때문에 2차가 더 쉬워요. 버스. 벌써 촉이 빠른 사람은 그럼 저렇게 공부하면 2차 정말 재밌겠는데 부담 한 개, 1도 안 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렇게도 되나? 다 써야 되지 않나? 외워야 된다는데. 그런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버스가 기시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시난 버스는 얘를 처결하라. 기시난 버스 얘를 처결하라. 예처결입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결함과 유능. 기시난 버스는 얘를 처결하라. 예처결. 1차 때 했기 때문에 2차가 더 쉬워요. 여기는 교수님 이 정도는 쉽죠.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 말라니까요. 이걸 또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실시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선정이다.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이걸 뭐하러 외워요? 직업선택의 목적, 직업상담 프로그램. 그럼 교수님 어떻게 써요? 그냥 타당도 있게 인문학 소설 쓰면 돼요. 예언과 발달. 여기서 잠깐요. 기스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직업상담의 목표 3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의 목표라고 나와도 예처결을 쓰면 됩니다. 예언과 발달. 예언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내담자를.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내담자를. 뭐 하기 위해서? 직업상담하기 위해서. 답 다 나왔잖아요. 이걸 왜 못 써요? 그냥 이거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직업상담의 실시는. 그리고 이런 거 쓰면 돼요.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막 이런 거 아무 말 막 쓰세요. 그냥 이렇게 유식하게. 뭐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서. 그럼 뭐 여러분 멋져 보이잖아요. 직업상담의 실시는. 직업상담의 또는 직업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또는 여기다가 예언과 발달이란 이렇게 예언과 발달이란 직업상담 실시 시. 그럼 벌써 한 줄 나오잖아요. 직업상담 시 예언과 발달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그럼 뭐가 막 있어 보이잖아요. 2줄 나왔네요 벌써요. 이렇게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비빔밥 비비면 돼요.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직업상담의 목표에서 직업상담의 기스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에서 예언과 발달이란 한 줄 나왔네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유전적, 환경적 차원을 고려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입장에서 예언해주고 내담자의 장점,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서 발달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뭐 지금 제가 그냥 아무 말잔치 쓰는 겁니다. 멋져 보이죠? 퍼펙트. 아주 막 채점자가 그냥 눈물을 흘릴 겁니다. 감동해서. 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나? 그런 겁니다. 뭘 이걸 굳이 외워요? 여기서 적성, 흥미, 좋아. 적성은 뭐예요? 능력이죠. 흥미. 내담자가 좋아하는 거죠.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를 발달시켜주는구나. 그 다음에 예언 뭐예요?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예언해주고. 오케이. 난 이걸로 글짓기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양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짓기 하면 벌써 채점자는 예를 썼으면요 6점 주고 싶어서 환장하려고 그래요. 너무 쓰는 거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주지 마십시오. 2차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초심이 아니라 이런 큰 구조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미쳐버려요. 제목을 외워야 돼요. 예척열, 예척열, 어우 좋아, 예척열 외웠어. 예척열,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예척열, 결함과 유농. 그 제목이 뭔지 몰라요. 상담하게 나와요. 이름은 꽝이에요. 필기는 제목을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2차는 제목을 외워야 돼요. 근데 제목을 안 해요. 예척열, 예척열, 탐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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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또 뒤죽박죽, 탐전행, 탐증병, 탐전행, 예척열. 탐전행이 뭔데? 상담하게 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탐전행. 탐전 뭔데? 보딘이 보딘. 그 보딘이 뭔데? 그거 몰라요. 이렇게 공부하면 하나만 해요. 탐전행, 보딘의 정신역동적 집단 상담의 과정. 이렇게 딱 외워야 돼, 제목을. 2차에서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과정 3가지. 탐전행. 이게 제목을 외우고 키워드를 외워서 찌찌뽕 시키는 시험입니다. 탐전행, 예척열, 탐중변 열심히 외워요. 뭔지 몰라요. 상담하게 나와요. 이러면 공부 하나만 해요. 그래서 제목과 키워드를 매칭하는 시험이다. 쓰는 건 이것처럼 그냥 타당도 있게 비빔밥 재료 몇 가지 외워서 비비면 된다. 타당도 있게 비비자.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타당도 있게 맛있게 비벼서 먹으면 된다. 그러면 합격이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이제 쓰는 건 제일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키워드. 제목과 키워드를 매칭해서 쓰는 건 타당도 있게 대충 타당도 글짓기 하면 되겠다. 인문학 시험이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쓰는 건 드립다 외우고 키워드 외우고 제목은 모르고 또 드립다 외운 건 그 다음날 까먹고 맨날 이것만 하면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러니까 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해해서 인문학 소설 쓰자. 기스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 예초. 초치화자고 초치 말 그대로 그냥 글짓기예요. 초치. 내담자의 문제점을 초치하고 그 다음에 자극. 내담자가 잘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해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치보다는 자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지식과 기능.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나 이걸로 대충 말짓기 하면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해주고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뭘 외우려고 그래요. 한두 개 그냥 재료만 외우면 되죠. 결함과 인용. 내담자의 결함을 도와주고 결함 해소를 위해서 도와주고 내담자의 유능 능력을 부각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결함보다는 유능이 더 중요하다. 금방 썼잖아요. 6점 아름답게 맞았습니다. 직업 진로 선택의 기본 원리 볼 거 없습니다. 직업 상담의 5단계 1차 때 했죠. 관진목 개평. 그래서 1차 때 했기 때문에 쉬워요. 직업 상담의 5단계를 쓰시오. 관진목 개평,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중재, 평가. 이거는 관계 형성. 여기도 친밀감. 나 이걸로 글짓기 해야겠다.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은 친밀감 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 형성, 친밀감 형성을 하는 단계이다. 진단 및 측정, 내담자의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글짓기 하세요. 그대로 글자 외우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짓기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헤어는 미용실 보내고요.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쉽잖아요. 2차가 더 쉬워. 저렇게만 공부하면 합격인데? 너무 쉬운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즐기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지금 1강에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했지만 꼭 저를 좀 따라와 주세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외우는 것이다. 문제와 키워드를 찌찌뽕 하는 것이다. 쓰는 건 글을 읽어보고 한두 개 양념을 찾아서 그거를 비빔밥처럼 타당도 있게 비비면 된다.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대충 비벼도 합격이다.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채점자 그 새끼도 잘 모른다. 그 새끼도 잘 모르는 걸 뭘 그렇게 외우려고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졸업생들 그 면접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상담 심리를 하면서 면접 팀장까지 제가 분석하고 상담해주고 다 했었는데요. 자소서를 쓰러 가면 자소서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자기소개서. 뭘 부담스러워요. 기본 틀에다가 그냥 딱 성장 과정, 응? 뭐 입사 후 포부, 동기, 뭐 대충 쓰면 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냥 자기소개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떠한 특기가 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회사에 뭐 하게 됐습니다. 쭉 쓰면 되는데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잘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많이 써요. 근데 그걸 제 역지사지예요. 제가 그걸 받아보잖아요. 몇백 명을 받아보는데 그거 바빠서 잘 읽을 시간 없어요. 잘 안 봐요. 길게 쓰면 짜증나요. 많이 쓰면 짜증나요. 잘 읽지도 않아요. 큰 틀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썼구나.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장을 채점하는 겁니다. 채점자가. 그거 읽을 시간 없어요. 그냥 대충 맞게 썼네. 오케이. 동그라미 6점. 이렇게 채점하는 겁니다. 채점할 때 만약에 예초기를 썼어요. 이 사람 썼네. 뭐 아니까 썼겠지. 맞죠. 오케이. 6점. 그다음 6점. 그다음에 3점. 그다음 이렇게 채점해요. 이걸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요. 잘 읽지도 않은 걸. 그냥 속된 말로 그 새끼, 채점자 그 새끼도 잘 모른다. 모르는 걸 잘 보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내가 외워서 쓰려고 하냐. 대충과 큰 덩어리 재료만 써서 아름답게 글짓기 하자. 쓰는 건 쓰는 거에서 해방. 믿음 천국 불신조 실기. 이야 이거 나 땡 잡았다. 직공문과 앞에서 땡 잡았다. 나 합격인데 이런 마음이 뿜뿜 올라오시기를 정말로 제가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강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2강 때 진도 팍팍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